말하기 1. 다음은 불만스러운 일에 대한 대화입니다. 불만과 부정적인 예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선할 씨, 무슨 고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회사 선배랑 프로젝트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제안서를 쓰다가 잘 모르는 한국말이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런 쉬운 말도 모르냐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속상했겠네요. 하지만 손할 씨를 무시한 건 아닐 거예요. 손할 씨가 오해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제 한국어 발음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가 많아요. 손할 씨가 한국어를 더 잘하기 바라서 그런 걸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화해도 하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사과를 할 때까지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제 잘못만 지적할 게 뻔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듣기 1. 다음은 책 소개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을 상대방이 다시 질문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경문 작가의 듣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왜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서점의 진열되기가 무섭게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듣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듣기 2. 다음은 불만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미선아, 진수랑 무슨 일 있었어? 왜 진수랑 인사도 안 해? 좀 싸웠거든. 뭐 때문에 싸웠어? 진수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도 항상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잖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어제도 내가 다른 친구한테 과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진수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랬구나. 진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는 다른 사람 실수나 잘못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편이잖아. 이따 만나서 진수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면 어떨까? 아니, 진수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길 게 뻔해. 이번에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때까지 진수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듣기 3. 다음은 작가와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 이경문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이 출판되기가 무섭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해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들었는데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에디슨이 한 말이지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99%의 노력보다는 1%의 영감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는 사람은 영감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아, 사람들이 에디슨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 게 문제였군요. 혹시 이 책을 읽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듣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예상과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첫 부분만 듣고 결론이 뻔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은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경문 작가의 듣지 않는 사람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1. 다음은 부탁과 거절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에게 부탁하고 이유를 들어 거절해 보세요. 태호야, 밥 먹었어? 좀 이따가 자밀라가 온다는데 아직 안 먹었거든. 같이 먹자. 난 괜찮아. 너희끼리 가. 별로 입맛이 없어. 왜? 같이 먹자. 아냐. 자밀라랑 둘이 먹어. 혹시 너 오기 전에 뭐 먹고 왔어? 그건 아니고. 그러면 왜 그래? 자밀라랑 밥 먹기 어색해서 그래? 아니야. 같이 밥 먹는 게 어색하다기보다는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급한 일 아니면 같이 가자. 내일 발표도 있고 준비할 게 많아. 다음에 같이 가자. 듣기 1. 다음은 소개팅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사진 좀 봐. 내 사촌 동생인데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 어때? 이번 주말에 시간 있거든. 한번 만나볼래? 네? 아, 왜? 주말에 바빠? 아니, 바쁜 건 아닌데요. 나중에 잘 안 되면 선배랑 어색해질까 봐서요. 지난번에도 내 친구랑 소개팅 했잖아. 갑자기 뭐가 어색해? 아, 그랬나요? 왜? 내 사촌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요즘 시험 때문에 좀 바빠서요. 듣기 2. 다음은 거절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선배,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추천서 때문에 내가 선생님께
대학원 추천서를 써달라는 메일을 보냈거든? 당연히 써주실 줄 알았는데 바쁘시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지원하니까 바쁘지 않으시거든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지. 선생님이 바쁘시다기보다는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때 거든이라는 말은 잘 안 쓴대요. 그리고 써주세요처럼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추천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럼 돌려서 말하는 게 좋아요. 공손하게 부탁하려면 선생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시간이 있으시면 추천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너한테 미리 물어보고 메일을 보낼 걸 그랬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는 게 어때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듣기 3. 다음은 전문가와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소통 전문가 김은준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부탁을 문제없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도 없죠. 거절을 잘하려면 자기만의 거절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거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네요. 또 거절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탁하자마자 거절하지 말고 내 일정을 확인하는 등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닐 테니까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탁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부탁을 거절한 후에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걱정해서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부탁을 들어줬다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게 되거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통 전문가 김은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아르바이트 지원에 대한 대화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 예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민우 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밀라 씨,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점심 안 먹었으면 저랑 밥 먹으러 갈래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보조할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서를 내러 가거든요. 자밀라 씨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꼭 뽑힐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언제부터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요. 학교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경쟁률이 아주 높대요. 그럼 시험 기간하고 겹치네요. 시험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설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어요? 이번엔 2명 뽑는데 벌써 지원한 사람이 많대요. 저도 뽑힐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지원해 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더니 사람들이 어떤 아르바이트나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듣기 1.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밀라, 너 아까 진수한테 커피 사주던데 원래 진수랑 사이 안 좋지 않아? 진수랑은 과제를 같이 하다가 여러 번 싸웠지. 근데 아까 커피도 그렇고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요즘 진수한테 잘해주는 것 같던데? 너 혹시 진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설마 내가 걔를 좋아하겠어? 진수가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은 과 친구고 계속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더니 그래서 진수한테 잘해준 거였구나. 듣기 2. 다음은 생활정보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음식 축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손님들께 팔 송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바로 만들어서 파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송편은 하얀색, 녹색 정도였는데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색깔이 정말 다양하고 예쁘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너무 예뻐서 모형 같은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축제에서 다 같이 먹는 음식인데 설마 못 먹는 걸로 만들었겠어요? 그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더니 정말 맛있네요. 듣기 3. 다음은 전문가의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떡은 옛날부터 명절이나 잔칫날 꼭 상에 오르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떡을 먹었는데요. 요즘은 먹을 게 많아져서 설마 옛날처럼 자주 떡을 먹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날에는 떡을 먹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백설기, 첫 번째 생일이 되면 돌떡을 해먹고 결혼이나 승진 등 기쁜 일이 있을 때 떡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떡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속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잘 대해줄 때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더니 미워서 더 잘해주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에 있는 떡은 먹을 수 없으니까요. 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김칫국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에는 떡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떡을 드시면서 속담의 뜻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기 1. 다음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둬야 하는지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구든지 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있다가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탔을 때 양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노약자석은 되도록 비워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건 나이 든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이 복잡한데도 노약자석에 아무도 앉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노약자가 없다면 잠깐 앉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노약자석에 누가 앉아 있으면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젊은 사람들도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힘드니까 자리에 앉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노약자석이 비어 있으면 잠깐 앉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비워두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무조건 노약자석을 비워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배려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듣기 1. 다음은 학교 시설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너 커피 체인점 커피콩 알지? 그 커피숍이 우리 학교에 생긴대. 정말? 나 거기 커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안에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생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어. 우리 학교는 휴게실 같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공간을 늘리지 않고 상업시설에 자리를 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학생들도 있고. 난 학교 안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은데. 내 입장은 좀 다른데. 이런 브랜드 커피숍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상업시설이 또 들어올지도 몰라. 학교가 쇼핑몰은 아니잖아. 듣기 2.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니엘,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내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일하러 가거든. 갑자기 웬 아르바이트? 돈 필요해? 이번 학기부터 성적 장학금이 다 없어질 거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떨어질지도 몰라. 어쩔 수 없지 뭐.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다던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과사무실에 물어봐. 그래? 지금 가서 물어봐야겠다. 듣기 3. 다음은 장학금에 대한 토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을 없애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 장학금을 줄이면 안 된다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까지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이번 학기부터 성적 장학금이 없어져서 성적이 좋은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나쁘지는 않지만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성적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나중에 취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끼리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지 않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외국어 사용에 대한 대화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 있나 봐요. 회사 앞에 싱크홀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다친 사람도 있다던데요. 앰뷸런스가 왔어요. 싱크홀요? 그게 뭔데요? 땅이 꺼져서 바닥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걸 싱크홀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냥 땅이 꺼졌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외국어를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봐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앵허 씨도 앰뷸런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잖아요. 물론 구급차라는 말도 있지만 앰뷸런스 같은 말은 보통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해서 사전에도 나오는 외래어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 말에서 온 단어도 있고 한국어 단어도 있으면 표현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전 싱크홀 같은 외국어는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외국어를 사용하면 외국인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저도 싱크홀이라는 말을 몰라서 유진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쓰면 그 말을 모르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데다가 원래 말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단점만 생각해요? 외국어를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듣기 1. 다음은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70% 정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최신조 박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학생들이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많이 쓰는 데다가 영상으로 새로운 말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유행어나 줄임말은 빨리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휘는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듣기 2.
다음은 줄임말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태호 씨, 이따가 중도에서 봐요. 네? 어디라고요? 중도요. 중도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디 중간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 같은 섬 이름이에요? 중앙도서관을 줄여서 중도라고 해요. 전 태호 씨가 한국 친구가 많아서 이 말을 알 줄 알았는데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줄임말이군요. 난 몰랐어요. 줄임말을 많이 쓰면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지금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한데 짧게 말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자주 쓰는 줄임말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듣기 3. 다음은 언어 사용에 대한 토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줄임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줄임말 사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네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임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을 줄여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수능이라고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임말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말을 줄여서 하면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긴 말을 줄여서 쓰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떤 말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일 선물을 생선, 문화상품권을 문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말과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달라서 줄임말이라는 것을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줄임말로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줄임말을 사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서로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임말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듣는 사람이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끊길 수 있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공식적인 상황에서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임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줄임말을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방청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화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너 그거 알아? 우리가 1년에 신용카드를 50장씩 먹고 있대. 신용카드를 먹는다니? 우리가 왜 카드를 먹어? 진짜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말이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잖아. 사용 후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이나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얘기 들었지? 그게 플라스틱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주 작게 부서져서 물에 섞인대.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수산물을 먹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정말? 먹는 물에도 플라스틱이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다는 거네? 맞아. 이렇게 계속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마구 버리다가는 물속에 물고기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질지도 몰라. 정말 큰일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땅만 오염되는 줄 알았는데 수질 오염도 심각해지는구나. 듣기 1. 다음은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대학생 1644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의 42%가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이나 바다가 오염돼서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16%는 기후변화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듣기 2. 다음은 환경 오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손에 뭐가 묻었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물티슈 있어. 이걸로 닦아. 고마워. 그런데 물티슈도 가지고 다녀? 응. 음식 먹기 전이나 손을 닦기 어려울 때 쓰면 편리하더라고. 책상 위를 닦거나 청소할 때도 쓸 수 있고. 내 말대로 편리하기는 한데 물티슈를 자주 쓰다가는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물티슈하고 환경오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물티슈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돼 있어서 썩는데 500년이나 걸린대. 정말? 나는 휴지하고 비슷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 너처럼 물티슈가 플라스틱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마구 만드는 셈이지. 어쩌면 물티슈 같은 작은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일일지도 몰라. 그래, 나도 앞으로는 물티슈를 좀 덜 써야겠다. 듣기 3.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한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대기환경연구소의 김민수 소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기오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발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오염된 것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얻기 위해 석탄을 태울 때나 자동차 등을 움직이기 위해 석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경제활동을 할 때 이미 많은 양의 매연이 나오는 데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이나 난방을 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가는 우리가 숨 쉴 공기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이었던 날은 65일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그때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공기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분에 불과한데요. 공기가 중요한 만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대화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고 조언해 보세요. 제니, 새로 이사 간 집은 어때? 학교도 가깝고 월세도 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문제? 무슨 문제인데? 옆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개가 나만 보면 지저대. 복도에서 만나면 물까봐 겁이 나서 옆을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야. 겁이 나더라도 티를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좋아.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면 물릴 가능성이 있어. 그 개가 원래 사냥을 하던 개라서 공격성이 강하다고 들었어. 게다가 나만 보면 금방이라도 물 것처럼 지저대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주인에게 입마개를 씌워달라고 부탁해봐.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 입마개를 해야 된대. 얌전한 개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입마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한번 말해볼게. 근데 공동주택에서 왜 그렇게 큰 개를 키우지? 이해가 안 돼. 큰 개라고 해서 다 공격성이 강한 건 아니야. 순한 개도 많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듣기 1.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안나 언니,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내 친구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키우던 고양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더라고. 우리가 그 고양이를 키우면 어떨까? 친구가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되잖아. 친구가 탈 비행기에는 고양이를 태울 수 없대. 태우더라도 화물칸에 따로 둬야 하고, 고향까지 16시간이나 걸려서 같이 갈 수가 없다더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지. 고향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친구가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돼서 그래. 비행기에 태우기 어렵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난 싫은데. 고양이가 가구를 긁어대서 가구가 엉망이 될 거야. 또 고양이는 털도 많이 빠지잖아. 배설물도 그렇고 집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 목욕도 시키고 발톱도 깎아줘야 된다던데? 관리가 힘들 거야. 그러면 그 고양이 어떻게 해? 길에 버릴 수도 없잖아. 불쌍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못 키워. 듣기 2.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4%로 이 중 85%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 56.4%, 함께 사는 가족이 원해서 31%,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17.7%,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17.2% 순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9%가 그렇다고 응답해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듣기 3.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최지영 박사님을 모시고 반려동물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혼자 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겠죠?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살더라도 반려견과 함께 지내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데 반려동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형제 자매 없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 많지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에게 정리를 하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편이었는데요. 반려견을 돌보게 했더니 아이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스스로 하는 등 책임감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유전에 대한 대화입니다. 상황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여기 오이 들어갔나? 어떻게 먹어보지 않고도 오이가 들어간 걸 알았어? 이 집은 양념에 오이를 갈아서 넣는데. 오이 냄새가 나잖아. 나는 오이는 딱 질색이야. 맛도 쓰고. 나는 오이 냄새가 상큼하고 좋던데. 그래?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건 취향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일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밥 먹다가 유전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골치가 아픈데? 쓴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쓴맛을 잘 느낀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100배에서 1000배나 강하게 쓴맛을 느낀다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오이를 안 드시는데 내가 아버지한테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신기하다. 그렇지? 과학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흥미로운 거야. 듣기 1. 다음은 오해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에릭, 너 어제 명동에 갔지? 아니,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는데 내가 명동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랑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날 보고도 그냥 가더라고. 혹시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을 본 게 아닐까? 어제 형이 시내에 간다고 하긴 했어. 너 형이 있었어? 응,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나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았어. 형이랑 나는 키도 같고 얼굴도 비슷해서 쌍둥이가 아니냐는 오해를 자주 받아. 외모도 비슷하지만 입맛도 비슷해. 형제들은 같은 유전적 특징이 나타난다던데 정말 그런가 보네. 듣기 2. 다음은 생활 속 과학 상식에 대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컵이나 그릇이 겹쳐서 빠지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컵이나 그릇이 겹쳐서 뺄 수 없었던 적이 있으셨지요? 이때 힘으로 무리하게 빼려고 하면 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이 아니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쪽 컵에 차가운 물을 넣고 바깥쪽 컵을 뜨거운 물에 담가 보세요. 그러면 바깥쪽 컵은 늘어나고 안쪽 컵은 줄어들어서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컵이나 그릇이 겹쳐서 빠지지 않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3. 다음은 과학 원리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과학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학의 과자만 들어도 질색하는 분들도 계시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배우고도 이것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과학 원리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컵이 겹쳐서 빠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이용하면 쉽게 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원리로 컵이 빠지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가운 물을 넣은 컵은 줄어들고 뜨거운 물에 담근 컵은 미세하게 늘어나서 겹쳤던 컵이 쉽게 빠지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 물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든 음료수가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기업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음료수가 부풀어서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컵같이 딱딱한 물질은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늘어나고 줄어들지만 물은 딱딱한 물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원리가 무엇인지 찾다 보면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과학으로 인해 즐거워질 겁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런 데서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세요. 뭘요? 언어교육원 수료하고 대학원에 진학한다더니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지 않았더라면 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고맙기는요. 다니엘 씨가 잘해서 합격한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보람이 있네요. 잠깐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차는 제가 사드릴게요. 듣기 1. 다음은 첫 만남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항철도 타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기차를 탈 수 있었어요. 고맙기는요. 공항이 넓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못 찾고 헤매더라고요. 아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한국어 책을 읽고 있던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어 참 잘하네요. 잘하기는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한국에는 여행 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아, 그렇군요. 어느 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요.
서울대학교요? 우리 딸이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듣기 2. 다음은 만남에 대한 라디오 사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다음은 서울 관악구에서 나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달 전쯤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철도 타는 곳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자기도 가는 길이라면서 길도 알려주고 제 짐도 들어주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어느 날 한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제가 공항에서 만난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한국에서의 첫날을 당황스럽고 힘든 날로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 덕분에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나나 씨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듣기 3. 다음은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국내외에서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브라운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씨는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한국에 오셨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원봉사자로서 한국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어요. 아, 오래전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기는요. 전에는 훨씬 더 잘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예전만 못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시고 대학 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40년간 한국과 인연을 맺은 셈인데 그동안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올 때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문화 모두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브라운 씨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